지금부터 2교시 색채 디자인 내용과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색채 디자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각 프로세스별로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이 2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채 디자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또 색채 디자인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색채 디자인 프로세스 첫 번째로 주제, 개념을 파악하고 배색 의도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색을 선정한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색을 부여를 할 것인지 색채 선정 기준을 작성한 다음에 면적 비례표를 작성을 하고 또 색채 디자인, 진짜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렌더링 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협의의 색채 계획으로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개념 파악.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 첫 번째 단계에는 먼저 전반적인 색채 계획의 목적,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색채 계획을 유념하여서 주제를 명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죠. 좋은 색채 디자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품이나 이미지에 가장 적절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호감과 구매 욕구, 돈 주고 사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좋은 색채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목적을 충실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제, 개념을 파악해서 배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주제, 개념 파악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기시험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건 간에 일단은 주어진 문제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아름답게 배색의 결과물, 색채 디자인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해도 주어진 가정, 부여된 주제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겠죠. 좋은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이 문제로 주어졌는가, 가장 핵심적으로 배색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제,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는 배색 의도를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배색의 기준이라든가 색채 이미지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전체적인 색채 계획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연령은 어떤지, 어떤 이미지인지, 그리고 이 배색이 되어지는 공간, 물건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색상을 선정하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색 기법이라든가 추구하는 색채 이미지 같은 것도 이 배색 의도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목적을 분석하여서 그 주제에 따라서 배색 이미지를 선정하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배색 의도는 그러한 색을 선정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기사 관련해서, 시험 관련해서 팁은 주제에 따라 포괄적으로 서술을 하시고 주어진 주제에서 어떤 색채 디자인 영역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적합한 연령, 이미지, 목적은 무엇인지 파악하신 후에 그에 적합하게 색상을 선정하시고 어떤 배색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색채 이미지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죠. 너무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은 없어 보입니다. 시험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술된 내용을 보는 사람들도 공감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제 주제가 지어집니다. 주제는 무엇이냐면 40대 중장년층이 거주하는 거실을 안정스럽고 자연스럽게 배색 이미지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실내 디자인을 하고자 할 때 가족들이 편안하게 있으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색채 디자인을 하라. 일단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주제, 개념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실내 디자인입니다. 어디라는 겁니까? 거실하는 거죠. 대상은 기본적으로 40대 중년층입니다. 목적은 가족 모두, 가족 전체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일단 메인 타겟은 40대 중년층, 그 거실에 거주하는 40대 중장년층이 되겠고요. 서브 타겟은 가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상과 목적은 가족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걸 제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배색 의도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색채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돼야 될까요?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편안한 이미지, 내추럴한 이미지, 안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이면서 자연 친화적이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배색 의도를 서술하게 됩니다. 실내 디자인 색채 기획 중에서도 40대 중장년층을 위한 거실 공간 배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색채가 요구가 될 것입니다. 다 이미 주제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서술을 해주는데 핵심적인 내용의 부연 설명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공간이지만 많은 색상을 활용하기보단 최근 웰빙 트렌드에 적합하게 자연 친화적인 내추럴하고 그레이시한 그린 계열로서 차분한 라이트 그레이시, 그레이시의 색조를 통해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배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어떤 색을 사용할 것이다. 왜? 이 Y에 대한 내용을 잘 서술해주는 것이 이제 배색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색을 선정하게 되죠. 세 번째 단계로서 배색을 선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이런 거 설정을 하고 제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서술하게 되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이 강조 배색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었죠. 강조 배색. 자, 생각나시나요? 주조색 70%가량의 범위에 활용되는 컬러가 주조색이고요. 보조색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조색을 보조하는 컬러죠. 그래서 20 내지 25% 정도의 영역에 분포하게 되고요. 강조색은 어땠습니까? 가장 좁은 면적에 쓰이면서 액센트 컬러로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주목을 시키거나 재미를 부여하는 그런 요소로서 활용되어지는 색이 강조색이었죠. 이렇게 3단계에서는 앞서 2단계에 설정된 배색 의도대로 배색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배색 의도 어떤 거였죠? 자연 친화적이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라이트 그레이시, 그레이계의 그린을 활용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조색, 아주 밝은 베리 페일, 굉장히 페일한 창백한 톤의 아이보리 계열의 색과 대비를 이루는 다크톤, 브라운 계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기조를 이루는 주조색으로서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보조색으로는 그레이시 라이트 그레이시 톤의 베이지를 사용했다. 그리고 강조색으로는 좀 깊은 느낌이 나는 그린, 녹색 계열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질 색을 정하는 배색 선정의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배색 선정 기준을 정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기준이죠. 색을 적용하는 기준. 이게 배색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예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주조색은 어디에 적용할 것이다.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천정 이런 곳에 이제 밝은 저채도의 아이보리 계열의 색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소파라든가 가구 같은 것들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조명도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색도 베이지 계열의 색상으로 내추럴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바닥이나 장식장, 테이블, 블라인드 같은 것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강조색은 일부분 쓰여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 이제 저채도의 안정적인 그러한 컬러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일한 컬러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컬러, 강조색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에 활용하겠다고 합니까? TV나 장식장 같이 아주 적은 부위지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부위에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색을 어떻게 배색하겠다 하는 그 기준을 정해있는 것이 바로 배색 선정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배색되어질 그런 공간의 면적들을 살펴보고
어느 컬러가 어느 정도 면적에 쓰여지겠다라는 이제 면적 비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면적 비율을 작성하는 것이죠. 자, 면적 범위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주조색이 되겠죠. 70% 정도, 보조색 20에서 30%, 나머지는 5% 내지 10% 강조색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기시험을 볼 때는 주조색이 70%니까 이 비율, 비례대로 색을 칠하는 공간에 70%는 주조색으로만 꽉 채우고 남은 공간에다가 20% 정도는 보조색 채우고 나머지 한 10% 정도 남은 공간에 강조색 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보기 좋게 일정 부분 내가 배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느껴지도록 또한 이것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배색 비례를 알 수 있도록 이제 컬러를 적용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 아이보리 컬러를 7% 적용할 거니까 이 베리페이란 아이보리 컬러를 7% 적용할 거니까 이만큼을 다 일단은 아이보리를 칠해놓고 그 다음에는 보조색을 한 20-30% 이렇게 칠해놓고 강조색을 한 요정도 5% 정도 칠하겠다. 물론 이렇게 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칠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의도는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떠한 분위기로 이 전체 면적의 적용될지에 대한 감을 잡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 비례표를 작성할 때도 주조색도 한 가지 컬러가 아니죠.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컬러를 활용을 해서 보기 좋게 그리고 전체의 이미지를 이 비례표를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미적인 감각을 좀 발휘를 해서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6단계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물로서의 색채 디자인이 나오는 단계인데요. 렌더링이라든가 일러스트를 통해서 이 배색이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선정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전체 색채 이미지와 목적, 적용 범위, 면적 비례를 고려하여서 가상으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대상물에 적용을 한 그림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작성되어진 선정된 색상에 맞춰서 그러한 컬러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가능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실기시험을 보신다 하면 면적 비례표와 이 적용되는 컬러가 잘 일치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색이 적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미리 생각을 해가면서 면적 비례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료를 잘 활용을 해서 이미지가 깔끔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마무리에도 신경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예,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지죠. 여기 보이는 것이 문제지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2페이지로 작성이 됩니다.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어집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그야말로 색채 디자인, 색채 계획을 하는 것이죠. 주제에 적합하게 자신의 생각, 그것도 이제까지 배워온 그 색채에 관련된 지식을 잘 합쳐서 그런 지식들 적절하게 주제와 조화를 시키면서 주어진 주제에 맞게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색채 계획을 세운 색채 계획을 각 단계에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기사 실기시험 중에 색채 계획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색채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디자인이 적용되는 부분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컬러가 적용될 것인지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색채 디자인이 적용되는 영역은 따로따로 어디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좀 나눠보자 하면은 크게 시각, 제품, 환경, 실내, 패션, 미용 이런 분류로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 평면 디자인, 3차원 입체 디자인, 4차원
공간 디자인,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디지털 미디어, 무대 디자인, 텍스타일, 퀼트, 화해, 푸드 코디네이션, 테이블 코디네이션의 영역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세분화시킬 수가 있고, 또 시대가 변해가면은 파생되어진 또 다른 부분, 좀 더 세분화된 스페셜한 디자인 영역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영역까지, 아주 버라이어티한 영역까지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 색채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영역으로서. 색채 디자인 적용 영역, 한번 각 영역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각 디자인에 CI, BI 디자인이나 편집, 출판, 표지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패키 디자인이나 웹 디자인까지 시각 디자인으로 포함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제품 디자인, 어떤 것이 있나요? 디지털 기기, 전기 전자제품, 생활용품, 산업 공용품, 공예 디자인까지 제품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멀티미디어 디자인, 디지털 영상 디자인,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광고 디자인까지 이제 멀티미디어 디자인 영역으로 포함시켜볼 수가 있겠죠. 환경 디자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건축, 주거단지, 조경, 이렇게 사람이 거하는 공간과 환경에 관련된 것들, 특히 외부 환경들이죠. 익스테리어와 관련된 것들, 어떤 환경 디자인을 볼 수 있겠고요. 이와는 다르게 실내 디자인 분야도 또한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 디자인, 그리고 사람이 내부 안에 거하는 공간인데 상업적인 역할을 하는 상업공간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제 실내 디자인도 그 세부 분야를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실내 공간 중에서도 이제 식공간 디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와는 다르게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공간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스타일, 푸드 스타일, 그리고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테이블에 대한 디자인, 테이블 코디네이션이 되겠죠.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식공간 디자인으로서 색채 디자인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션 디자인, 패션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여성, 남성, 아동복, 실버 의상이라든가 유니폼 등 다양한 영역을 또 색채 디자인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미용 디자인, 제가 이제 분류한 디자인 영역에는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결과물로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디자인, 그 심미적이고 또 실험적인 부분이 결합된 디자이너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결과물로 세분화한 디자인 분류 속에도 이 미용 디자인이라든가 밑에 있는 화해 디자인도 포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용 디자인, 신체 색상별, 시즌별, 테마별, 연령별로 이제 디자인이 적용되죠. 미용 디자인도 색채 디자인 적용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해 디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꽃꽂이, 꽃바구니, 꽃다발 같은 것들, 그리고 테이블 장식, 결혼식장 장식이라든가 식불 위한 장식, 공간을 장식하는 것, 화해 장식품, 그리고 식물 심기, 이런 것도 이제 화해 디자인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꽃꽂이 같은 것들도 역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의 모든 디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영역이 색채 디자인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 또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색채 디자인의 내용, 색채 계획, 협의의 색채 계획의 프로세스대로 그 프로세스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첫 번째 단계, 주제 개념을 파악하는 단계였죠. 색채 계획의 목적을 파악하는 단계. 주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색을 하겠다라는 배색 의도를 서술하는 배색 의도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배색 의도에 적합하게 색깔을 선정하는 배색 선정의 단계, 그리고 선정된 컬러를 어디에 어떠한 이유로 어디에 얼마만큼 적용하겠다라는 이제 배색 선정 기준 작성을 하고요. 그런 기준에 맞게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이 어느 정도 양으로 쓰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면적 비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색 의도 분석에서부터 선정 기준, 면적 비례표까지 나온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해주는 일러스트, 렌더링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결과물로서의 색채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의 색채 디자인, 굉장히 협의의 색채 디자인 의미죠.
자, 그리고 색채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색채가 활용되는 디자인의 모든 영역에는 색채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살펴본 것 어떤 것이 있었나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환경 디자인, 실내 디자인, 식공간 디자인, 패션, 미용, 화해 이러한 영역으로 색채 디자인을 살펴봤었죠. 자, 이렇게 1교시, 2교시는 색채 디자인, 그리고 색채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의 개념까지 거슬러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3교시에는 이제껏 쭉 해왔던 것처럼 컬러 활용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3주차, 4주차 블랙 컬러에 대해서 계속 활용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블랙 컬러가 활용된 사례를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3교시에는 블랙 컬러가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브랜드라든가 웹사이트, 그리고 그 외에 검은색이 적용되어 활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고 3교시 색채 활용 사례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합시다.